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미국 주식 하고 계신가요? 최근 몇 년간 지루한 박스권 행보장에 지쳐서 국장을 탈출해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미국 주식 수익 혹시 계좌 최근에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최근 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괜찮은 수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S&P 500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도 진행된다고 하고 또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한 20% 이상 수익률,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해외 ETF 같은 경우는 한 1년 수익률이 7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미국 주식, 국내 주식처럼 국내 주식은 세금 안 낸다는데 미국 주식은 왜 세금을 냅니까? 혹시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많이 문의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을 통해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뭐가 있는지 최근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영상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게 되면 어떤 수익을 내게 되죠? 크게 매매 차익과 분배금 두 가지 수익이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한 고객분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량 주식들을 쭉 모아 오고 있었어요. 특히 시총 1, 2위 기업인 애플, 올해 한 600만 원 정도 현재 원금 대비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가장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급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죠. 이분도 마이너스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QQQ가 뭐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죠. 인베스코 트러스트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해외 ETF예요. 여기서도 한 700만 원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스, 여기도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아주 급격한 또 성장으로 인해서 또 AI 붐을 통해서 약 1200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한 종목만 팔 수도 있고 뭐 안 팔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이 종목을 다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손익통산이에요. 그 손실난 종목과 또 이익난 종목을 상계 처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동시에 팔게 되면 이익난 애플이라든가 그 다음에 ETF, QQQ, 그 다음에 또 속스, 여기에 손실난 테스라 종목을 함께 묶어서 상계 처리해서 최종 양도 차익이라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전체 지금 계산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이 됐죠. 여기에 연간 1인당 기본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게 250만 원이에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뺀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과표라고 하죠. 그러면 2천만 원의 손익통산이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175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고 이 양도 차익이 몇 프로죠? 다 알고 계시죠? 22%의 세율입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통상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내년 5월에 양도세 납부 금액은
38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 차익은 이렇습니다. 쉽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팔지 않고 계속 분배금 형태로 배당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애플도 있겠지만 특히 뭐 화이자라든가 리얼티 인컴 이런 부동산 종목들도 많이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해외 상장 ETF 중에서 분배금을 잘 주고 있는 게 뭐죠? 우리 슈드라고 많이 하죠. 예, 10년 이상 배당금과 배당 성장을 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한 800불 정도의 연간 배당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제피라고 해가지고 우리들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이런 월배당 커버드 콜 ETF인데 기초자산이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해외 상장 ETF입니다. 800불을 또 분배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과 분배금을 받게 되면 세율이 22%인가요? 매매 차익 때는 22%지만 이렇게 배당과 분배금을 받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는 15.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요.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또는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입니다. 15% 원천징수가 됩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세율 적용해가지고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요 1600달러가 아니고 1360달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그 배당과 분배금을 받을 때 그 당일 원달러 환율을 적용을 해서 그 기준 환율로 해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보통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을 다시 최근에 환율이 높으니까 원화로 바꿔가지고 또 원화로 쓰시는 분도 계시죠. 이때 또 환율 영향으로 환차익을 요새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평균 환차율이 요새 한 6%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환차익은 세금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하지만 그 1600달러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서 우리 2천만 원 이자 배당 초과되면 종합과세 해당되는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또 2천만 원 초과되는 우리 직장인 분들, 또 1천만 원 이상 초과되는 지역건강보험 내시는 분들, 건보료 금액에는 포함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 중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나 아니면 채권형 ETF가 있어요. 이것들은 일반 계좌에 넣으시게 되면 역시 분배금을 받든 이자를 받든 매매 차익을 받든 다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과세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또 우리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요? 절세 연금 계좌라는 걸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우리 IS 계좌, 또 연저펀드,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시게 되면 당장 세금 내지 않죠. 이 배당소득세가 이연됩니다. 그럼 세금 내지도 않을 돈까지 재투자해가지고 복리효과를 통해서 ISA 같은 경우는 만기 때 3년 지나면 손익통산 적용한 다음에 일반형 분들은 200만 원, 내년도부터는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 우리 연금펀드나 IRP 넣으신 분들은 세금 내지 않고 이연됐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저율과세죠. 3.3에서 5.5% 조금만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이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은 이렇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지만 실제로 양도세라는 것은 분류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주식도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세제 혜택일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도 피하고 건보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세금 안 내는 상품, 비과세 제일 좋죠. 세금은 내지만 종합과세나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아까 미국 주식 사례에서 받듯이 양도세, 양도세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우리 퇴직소득세, 퇴직금과 더불어 부동산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사고 팔 때 양도세는 똑같이 세금은 내지만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되고 건보료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요 핵심 문구를 가지고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우리 연금저축펀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가입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올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죠. 그런데 개인형 IRP라고도 아시죠? 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요거 합해서 개인연금 퇴직까지 하시게 되면 납입 한도는 합산 1,800 그리고 IRP까지 만약 하시게 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S 계좌라고 있죠. 신탁형, 1인명, 중기형이 있습니다. 얼마예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 2월이 가능하고요. 의무 납입 기간은 3년이죠. 3년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인 분들은 나중에 그 손익통산 처리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분들은 얼마죠? 400만 원이지만 세법도 개정됐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말에 국회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형 분들은 500만 원, 서민형 분들은 무려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납입 한도로 또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확정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 의무 납입 기간 끝 다음에 이 ISA 만기 자금을 이 연금 계좌로 이전하시게 되면 최대 300만 원 안도로 추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300만 원 더하게 되면 얼마죠? 600에 IRP 900,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부부 합산하게 되면 2400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파워풀한 금융상품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제 혜택이 있는 게 채권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이거는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뭐 5년물, 10년물 국채를 보유하시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그 자본 차익이라든가 중간에 채권을 팔아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시행이 된다면 이 채권의 그 매매 차익은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해준다. 크게 이제 채권이 축소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펀드.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전액 비과세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금 바뀔 예정이고요. 해외 주식형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국내 상장된 그러니까 국내 상장된 뭐 타이거라든가 코덱스 같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하시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로 해야 돼요? 요 중기형 ISA를 통해 가지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미국 주식,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직투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팔 때 손익통산 처리되고 그리고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세율 22% 과세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내실 금액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건강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도 계속 유지 조건을 확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들이 많죠. 그래서 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잘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에서는 양도세를 낸다고 하는데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세 금액을 또 한 푼도 안 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절세 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세법 용어로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재테크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명심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AI 트렌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 직전 3년 전부터 쭉 투자를 하셔가지고 2억이라는 정말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내가 차익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셨죠? 2억 원에 250만 원 공제한 금액이 양도 차익인데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게 되면 4,345만 원. 2억 내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약 4,300만 원 정도를 양도세로 납부하면 적습니까? 높습니까? 부담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남편 명의로 혹시 버셨다 그러면 우리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무상 이전, 증여라는 거는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10년에 한 번 증여 공제가 됩니다. 20세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다 합해서 1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줍니다. 배우자가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번 이 엔비디아, 이 증권사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이 배우자 명의로 명의가 변경이 됐죠. 그런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가 있나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내가 증여한 거는 2억이죠. 그래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엔비디아가 뭐 2억 정도의 차익 났다고 오늘 증여를 하시게 되면 그 증여한 날에 기준 환율을 적용받아 가지고 원화 환산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금액으로 증여 금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증여한 시점부터 2달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오늘 하게 되면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이죠. 그러니까 증여한 날로부터는 2개월 지나서 그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판단을 합니다. 혹시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급격히 빠져서 나 증여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증여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세는 없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 명의가 됐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해가지고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매도를 하게 되면 아까 미국 주식은 뭐가 나온다고 했죠? 양도세를 낸다고 하죠. 양도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죠. 자, 양도가액은 증여했기 때문에 이 증여로 받은 가액이 양도가액입니다. 만약에 가격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엔비디아가 2억이죠, 양도가액이.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어떻게 됩니까? 증여한 가액 2억. 그러면 양도가액 2억에 취득가액 2억을 빼게 되면 양도세가 0이니까 양도 차익이 없죠. 그럼 양도세 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은 바로 차익 실현하시게 되면 4,300만 원 정도를 양도세를 납부하시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아주 유용한 절세 팁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 미국 주식에서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또 과세관청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배우자 이월과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봐주는데 내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만 이 혜택을 주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게 되면 최초로 이 엔비디아를 처음 산 건 누구죠? 남편이 샀죠?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니까 취득가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 차익이 커져서 양도세를 어느 정도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이월과세는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미국 주식 이제 그 양도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 가기 전에 그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영상으로 꾸며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이러한 자산관리 관련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